안녕하십니까. 서민협동조합 회원 여러분, 행복의자 회원 여러분, 우리 로또 만사 형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몸에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신드롬, 이거는 이제 인체의 외분비샘, 그러니까 눈물샘, 침샘, 지렉, 위액, 장액, 피부땀, 뭐 이런 관절, 뭐 이런 데 이제 윤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이죠. 예,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 뭐 루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유머티즘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불치병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현대 의학적으로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불치병은 아니죠.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찾아내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항상 그 12체질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2체질에 관해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항상 당신 본인의 체질에 맞게끔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체질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안 되죠. 현대의학의 맹점이 뭐냐면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는 큰 틀, 이 사람이라는 이것을 그냥 공통분모 하나로 두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현대의학은 똑같이 한다는 거죠. 관절에 어떤 뭐 병이 있다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는 치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누구에게는 별 뭐 반응이 없고, 누구에게는 없던 병이 되레 생기는, 그게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의 아버지 말씀했죠, 이제. 뭐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면 저는 감히 말하는 겁니다. 인류 마지막 의술은 12체질이다. 왜? 그 사람, 그 당사자, 그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에요. 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안 된다. 제가 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음식. 음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모든 병이 생기질 않고 생긴 병일지라도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말기암 환자들 석 달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분들도 하게 되면 완치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그런 결과가 나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야 뭐 하루 저녁에 천지도 창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안 되고. 자, 오늘 이 쇼그렌 증후군 이게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법 많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증 환자하고 경증 환자 모두 합치면 이것도 뭐 거의 한 800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눈물 같은 거 안 내서 그 우리 그 저 눈물 인공 눈물 집어넣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뭐 중증은 아니죠. 경증이죠. 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질 분비 같은 게 안 되다든지 위액이 안 나온다든지 이래서 뭐 이게 조기 사망하는 거죠. 이게 사망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위험한 질환이죠. 이것도.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이 관계된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아마 이게 이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냥 뭐 눈에 그 인공 눈물 넣는 정도라면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알아두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런 것들도 없어지겠죠.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요. 이 유전적인 이제 뭐 결함이나 세균 감염, 뭐 자율신경 이상, 호르몬 분비 부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뭐 안구건조증, 구강건조, 뭐 이거는 거의 아시는 거. 이 비강건조도 많아요. 비강 아죠, 코 있는데 이루 라인, 기도 이쪽으로 이런 것이 이제 좀 제가 이 간질성 폐렴이 있는 사람도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 소화액, 그러니까 위액이 잘 안 나오는 사람, 뭐 질액 아시죠? 그 다음에 피부 땀샘 등에서 이제 피부 이게 잘 안 나와서 이제 건조한 거 있죠. 땀샘으로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반드시 나오면서 듣게 그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부로 이제 그 털 있는 부분에서 그 구멍에서 기름기가 조금씩 미세하게 흘러나와서 이 피부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균 같은 게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피부로. 여기가 열리면 이제 병이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지라 그죠? 이 피지가 잘 안 나오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다음 관절 같은데 이게 이제 수액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관절통이 오겠죠. 예.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 또 체질식을 안 해서 이게 다 걸리는 거죠. 체질식하면 이게 없어져 보죠. 체질한 사람은 아예 안 걸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죠. 인공 눈물을 넣는다든지 뭐 질의 윤활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그냥 그 보조요법적인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다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쇼그렌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하면 이 12체질로 하는 거니까 일단 이 12체질을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감별을 받는 거죠. 감별. 당신은 어떤 체질을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 뭐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수소차인지 가스차인지 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전기차라면 전기차면 이제 충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특정 체질에 많습니다. 거의다가 이 쇼그렌 증후군 걸린 사람들의 거의 모든 체질이 같은 체질이에요. 뭐 몇 퍼센트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체질이 한 체질에서 이 쇼그렌 증후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체질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는 14개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4개 중에 2개 체질은 잘 없기 때문에 7개 체질을 가지고 음양으로 나누면 14개고 2개 체질, 하나 체질은 잘 없기 때문에 6개 체질을 음양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6개 체질이 되는 거예요. 6개 체질을 나누면 12개 체질이 되는 거니까. 자, 우인. 요거는 소 닮은 체질이죠, 소와 같은 체질. 요거는 이제 생달개비하고 생오행초를, 아시죠? 요새비름. 요걸 가지고 이제 데쳐가지고 그 포도씨유에 쪼물쪼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주 즐겨 드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또 이거 드시는 맛있게 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깨, 참깨 뭐 가루 넣는 분들이 있는데 깨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체질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대로 해야지 이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예. 우리가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야 연기 나는 것처럼 아궁이에 젖은 걸 넣으면은 연기가 많이 나오죠. 마른 걸 넣으면은 연기가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아궁이에 그 다음에 이제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생달개비, 생오행초 이걸 데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씨유, 포도씨. 이 포도씨 기름으로 이제 무쳐 먹으라 이랬는데 또 여기다가 엉뚱한 짓을 한다고 뭐 감미료 같은 거 집어 넣는다든지 깨를 뿌린다든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체질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예. 말기암 환자들, 뭐 석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사람들 와서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다 사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도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또 들어요. 예. 그 훌륭한 사람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한 지옥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짓 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의 식염수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백봉령, 봉령이라고 해서 백봉령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요 가루를 한 2g 정도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식염수에 타서 식후 2시간 그래 밥 먹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200cc 정도를 마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백봉령 가루 이걸 탄 걸 이걸 먹어야 이제 유지가 많이 돼요. 유지.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 이 진액을 생성하고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유튜브를 이걸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데가 없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것이 강자지 남 다 아는 거 그거 알아서 못하게요. 그거는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남이 다 아는 거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제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저는 남들이 많이 아는 거는 제가 수준 낮아요. 제가 수준이 낮다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걸 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자가 되는 거죠. 자, 여민이라고 하는 건 요 염소를 닮았다 해서 이제 염인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산수유 아시죠? 산수유 차를 이제 상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지황, 이거 지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기서 시킨 대로 해야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지, 지 마음대로 여기 숙지황이라고 써놨는데 또 숙지황이나 지황이나 뭐 같은 거 지황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럼 또 새로운 병이 생기죠. 요 숙지황도 그 구증구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건 다 헛방이고요. 구증에 그 3증만 하면 됩니다. 3증. 3번만 하면 다 돼요. 구증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3번 하면은 99.5%까지 거의 99%가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게 완숙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로 하는 거는 그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세 번 하면. 이거 한 번 하면은, 이거 찌고 말리고 하는 거잖아. 이거 한 번 하면은 거의 한 65%, 70% 이렇게 돼요. 2번 하면은 벌써 80%, 거의 90%에 육박해, 90%. 그 다음에 3번 해버리면은, 거의 뭐 한 97%에 되어보기 때문에, 구증구폭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아무 데이터도 없는 그 시제에 몇 번 하기 더 좋더라 해서 자꾸 하는 거죠. 그래 9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3번만 하면 거의 다 된다. 급할 땐 2번만 해도 된다. 다만 이 여민이 뭐라고요? 이 숙지황을 써야지 생지황. 생지황은 찌지 않은 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리병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 2시간 해가지고 식염수 6% 이것도 한 200cc 마시면 되고요. 요 호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호랑이라는 거죠. 호랑이 같은 체질이라는 거죠. 요 호랑이 같은 체질은 이제 오미자차를 상복을 계속하면 좋습니다. 오미자차를 상복을 하면 이제 몸에 이제 이 흐름을 잘 생기게끔 하고 몸속에 있는 수분을 좀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오미자가. 그리고 또 뭔가 생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다 이제
맹문동, 천문동, 산약 요거는 이제 다리물을 자주 마시면 되고 생자인데 이거를 꾸준히 좀 먹으면 좋은데 이게 뭐 한철이죠 이것도 이제 생자인데 꾸준히 먹고 이게 없을 때는 이 건자인데를 맹문동하고 천문동하고 이렇게 이제 달아서 먹는 거죠.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 식염수 요거도 식후 2시간에 200cc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는 말 그대로 이제 돼지 같은 체질이죠. 돼지 같은 체질인데 요것도 생달개비 생오행초 해가지고 데쳐가지고 요거는 아까 우유는 뭐라고요? 포도씨유 포도씨유를 무쳐 먹는 요거는 들기름에 무쳐 먹어야 됩니다. 또 앞에서 하는 거 또 여러분 또 의리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돈인인데 아까 포도씨유 또 무쳐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들기름에 무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구기자, 지황, 아까 지황이죠, 지황. 앞에 말한 여민이 얘기했는 거는 숙지황, 그건 가공한 거죠. 요거는 지황이랑은 요 그냥 뭐 생지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생지황은 땅에서 바로 캤을 때 생지황이고 여기서 지황이라는 거는 이제 건조시킨 거죠. 건조시킨 지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건지황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지황 이러면 다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 모르는 거지만은 그래서 요거 다리물 상복하면서 도라지 더적 산약 요것도 이제 또 반찬 해가지고 먹으면 좋습니다. 이 산약을 모르시는 분이 참 있죠. 이게 마입니다. 마 아시죠? 예. 도라지 더덕 산약 요걸 가지고 이제 도라지 까고 더덕 까고 산약 그렇게 마하고 이래 썰어 넣어서 무쳐가지고 요 반찬을 먹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알로에 아시죠? 생알로에하고 그 다음에 이 다시마, 생다시마 요런 거 소금 간을 해가지고 간간하게 해서 간식으로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자, 개인이라고 하는 건 닭게자입니다. 요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심장에 열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앞서 제가 체질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개인은 심장에 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둥글레 아시죠? 요거는 이제 뭐 한문으로 옥죽이라고 하는데 요걸 차 해가지고 또 오미자 차 해가지고 소금 한 6% 넣어서 간간하죠. 간간하게 달여서 상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달개비 생오행초 요거 데쳐가지고 요거는 초무침을 해 먹어야 됩니다. 초무침. 그래서 이 체질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재료를 써도 다르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뱀 사자죠. 뱀 같은 인간이란데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야지 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것도 생달개비 생오행초 요걸 하는데 요건 데쳐가지고 요것도 이제 들기름 무침을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등푸른 생선 조림을 요걸 좀 즐겨 먹어야 됩니다. 이 체질은 이 등푸른 생선을 아주 즐겨 먹는 게 좋아요. 6% 식염수 해가지고 식후에 200cc 또 이렇게 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인이라고 있어. 요거 참 희귀 질환입니다. 요거 희귀 질환이 아니고 희귀 체질입니다. 요 진짜는 별 진짜입니다. 이게 별에서 왔나 할 정도로 지구에 그래 많지 않아요. 요 체질은 이제 요 생지황, 맹문동, 석곡, 영교, 천화분 이런 걸 달여서 먹고 이제 곤약을 또 간식으로 좀 먹으면 좋고요. 6% 식염수 식후 2시간 만에 이제 200cc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끔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 준 사람 없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제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